유럽에서 1800년대에요.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견했어요. 이건 독일에서 나오는 그 자우마겐이라는 건데요. 저 자우라는 게 돼지라는 뜻이고요. 네. 마겐이 위예요. 그래서 돼지 위에다가 뭐 돼지고기, 감자, 당근 다져 넣어서 묶어서 쪄서 썰어 먹는 거니까 우리나라 순대랑 상당히 흡사하죠. 여기서 처음 발생했고요. 보통 우리가 식중독 걸리면 증상이 어떤 거나 하죠? 뭐 배 아프죠. 배 열나고 아프고 설사하고. 설사하고. 근데 이거는 환자를 보니까 증세가 좀 이상을 해요. 봉공이 좀 풀리고 몸이 마비가 되고. 이게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선구적인 의사가 유스티누스 케르너라는 사람이 그 문제의 그 소세지를 조금 해서 혀에다 살짝 대봤어요. 자기에다가 살짝 맛을 봤어요. 조금만 했더니 이게 시큼하고 그런 게 상한 거지. 소세지가 상하면 이거 신경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독소 같다라고 얘기됐어요. 그 세균 이름이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인데, 보툴리눔 세균은요, 제가 아는 세균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얼만큼 이게 강하냐 하면은요, 이 독소가 1g 있으면은요, 네. 10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맹독성이에요. 생물이 만드는 독 중에서는 제일 맹독이에요. 얘가 이 중독이 되면 얘는요, 근육을 마비시키는데,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이완, 수축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얘가 수축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쫙 펴져요. 그러니까 왜 동공이 풀리고 마비가 오고 뭐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심하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근데 이게 밝혀진 다음에 이 독을 아주 엄한 데에다가 생화학무기. 아니 1g에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니까.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연구했는데 미국은 이 독으로 일본군 고위 장교, 장성들을 이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 실패했어요. 하려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아, 시도도 못 하고요? 시도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왜 실패했습니까? 네. 아니면 독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네. 이동 도중에 없어졌을 수도 있고. 없어졌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쵸. 증발하는 것처럼 약간 아예? 약간 증발할 수도 있어서. 자, 다음 말씀드리면 정말 작전을 성공해야 되니까 주인을 잃고 다니는 당나귀가 지나가길래 당나귀한테 하나를 먹여봤어요. 멀쩡해. 오 마이 갓. 너무 소량이었나? 그래서 본국에다가 이거 먹어도 당나귀 멀쩡하게 했더니 뭐야? 취소. 그래서 너무 황당해.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이 보툴리 만드는 이 독소가 네. 희한하게도요. 네. 유일하게 당나귀만 여기에 내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야, 재수없게 당나귀한테 왜 하필이면 당나귀? 만약 그게 뭐 개나 말이었으면 근데 당나귀만 내성이 있어요. 와 거기에 만약에 옆에 닭이나 개, 돼지 이런 거 있었으면 성공했겠네요. 성공했는 거죠. 예. 우와. 이건 신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길 잘한 거야. 안 하길 잘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사실 보툴린이 이 독소는 무기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균전 그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일본. 731 부대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이거 실험을 했어요. 독소 실험을 그 무기로 개발해 보려고. 그 어느 나라도 무기로는 못 만들었어. 다행이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났어요. 이제 미국의 안과 의사가 앨런 스캇이라는 사람인데 1960년대부터 이 양반이 이제 뭐 전공이냐면은 사시 교정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시라는 건 결국 근육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약이 없고 수술로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어떻게 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이 독소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기를 만들려 했었기 때문에요. 네. 정제법, 해독제 뭐 이런 거 다 개발돼 있어요, 이런 게. 이게 근육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사실을 필 수 있겠는데? 그러네. 그래서 먼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해봤더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임상실험을 해보겠다. 네. 자원자 받아서 했더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려던 게 뭐가 됐어요? 이제 사실교정, 눈떨림 치료, 이런 거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로 옵니다. 1987년에 캐나다 부부 의사예요. 네. 남편이 피부과 의사, 네. 부인은 안과 의사예요. 근데 안과에서는 87년이니까 보툴린 독소를 가지고 약으로 쓰고 있었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난주에 눈떨림 환자가 와가지고 이걸 놔줬는데 오늘 왔더니 미간에 주름이 없어졌더라? 와, 신기했다. 와, 대박. 그러니까 피부과 가서 머릿속에 번뜩 하는 게 있는 거다. 그렇지. 이거다. 그때부터 이제 미용, 성형용으로 이제 이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데뷔를 했어요. 다시 미국으로 옵니다. 91년에 미국의 앨런라는 회사가 그때까지 있는 이 보툴리눔 독소와 관련된 지적재해 사건을 사들여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 이름은 보툴린의 보, 네. 독소, 톡신의 톡스 붙여서 오, 톡스. 와. 그럼 최초의 보톡스 기원이 햄에서 발견된 거네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식중독균, 네. 생화학무기 후보군, 네. 지금은 보톡스라는 거 네. 사실 저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자꾸 눈물이 나요. 내려 중력, 자꾸 중력 이거 되고 눈물이 두 가지 이유로 나요. 호르몬 변화가 와서 뉴스 보다가도 울고 책 많이 보면은 이게 내려와서 눈물 나니까 이거 땡겨줄 필요가 있거든요. 세상에. 네. 이거 자기 희생. 이럴 때 제가 보톡스. 네. 그래서 와, 독이었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네. 스피노자는 책을 한 권 남겼죠. 에티카라는 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운 음악이 네. 기쁜 이에게는 좋고 장례식장에서는 나쁘며 청각 장애인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관계. 그러니까 저 독소가 진짜 사람을 죽이려는데 눈이 먼 사람들한테 가면은 독이 되고. 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치료하라는 선한 손에 오게 되면 치료제가 되는 것처럼 좋은 균, 나쁜 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전 궁금한 게 그 생물학자분들이 아까 직접 맛을 봤잖아요. 위험하다. 근데 사실 왜 그런지랑 남한테는 할 수 혹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범죄죠. 교수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일단 게러너 같은 경우는 환자를 의사였기 때문에 네. 환자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앞섰을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잠깐 봤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와 비슷한 거는 80년대에 잘 아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세균도 아실 거예요. 아시죠? 예. 위험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그거 발견되기 전에는요, 야, 위에는 뭐 어떻게 미생물이 사냐, 그 강산에서 못 산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 마샤이라는 호주 의사가 80년대에 이거는 벌써 걸려서 온 사람에서 이렇게 검체해서 보니까 현미경에 세균이 있는 거예요. 논문을, 이거 세균도 위에 살면서 이게 위험 일으킬 수 있다. 논문을 안 받아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 배양에 갖다 놓고요. 나 이거 마신다 이거 이제. 이거 마시면 나 이거 이제 걸릴 거다. 쫙 마셨어. 순전히 마셨어요. 이거 싫어해요. 자, 나 먹었다. 이제 걸린다. 걸렸죠. 나 이제 약 먹는다 항생제. 세균이니까 약 먹었어요. 났어요. 났다. 증명됐지. 세균이 살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베리 마샬은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대단한 거죠. 목숨 걸고 자기 그렇죠. 이론을 증명하려고. 그분도 노벨상을 수상할 때 그런 말을 해서 자기가 그날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이거 고칠 수 있는데 안 믿어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거는 논란이 돼요. 아무리 자기 몸이라도 네. 이거는 이제 윤리에 문제가 되는데 그럼 저는 하느냐? 저는 이런 건 해요. 어떤 거요? 내 손에 어떤 미생물이 있나 이렇게 네. 찍어서 키워보는 정도?
저도 뭐 노벨상을 준다고 확정을 하면은 뭐 뭘 못 마시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렇게 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딴 것도 드셨겠죠. 생물학적으로 물만 먹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맞습니다. 인풋 아웃풋인데 한동안 그런 말 있어요. 비만 미생물, 살찌게 하는 미생물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비만 미생물이라는 게 이 밝혀지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2006년에 그 유명한 그 연구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비만인 사람, 마른 사람, 네. 그 사람의 그 변에서 미생물 조성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두 부류 미생물의 차이가 확연히 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 미생물 이름이 이래요. 박테리오데테스, 포미큐테스라는 건데요. 비만한 사람은 박테리오데테스가 적어요. 그리고 포미큐테스가 많아요. 마른 사람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오 이거 얘네 때문에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실제로 얘네가 줄면서 균형이 맞더라는 거죠. 오 그러면 맞네. 얘네가 비만하는 게 맞네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그런데 이게 상관성은 발견이 됐지만 이게 비만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많아서 살이 찐 건지 살이 쪄서 얘가 많아진 건지. 그러니까 인과관계 밝히기 쉽지 않거든요. 인과관계 밝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의 세균을 줬을 때 살이 쪄야지. 쪄야겠죠. 네. 네. 무균 쥐한테 이 뚱뚱하다고 예상되는 그 세균을 만을 줘봤어요. 그럼 일단 확실하잖아요. 비만균을. 확실하죠. 그랬더니 오 쪄요? 쪄요. 확실하네. 와. 근데 항상 문제는 동물 실험만 갖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에 영국의 한 여성이 CD2가 자꾸 장염이 재발해가지고 자기 딸의 분변으로 대변 이식을 받았어요. 16개월, 그러니까 한 1년 반이 채 안 되죠? 지나고 났더니 15kg가 늘었어요. 와. 3년 지나니까 80kg 됐어. 많이 줬다. 왜 살이 쪘을까요? 그 딸이 그 비만균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충분해 볼 수 있죠. 그럼 딸 한번 볼게요. 네. 분변 이식할 당시 딸이 16살이었어요. 네. 몸무게가 63kg쯤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구나. 적게 나가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분변 이식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비만균이 옮겨갔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지 씨 질문 있습니다. 그 이제 장내에서 그 비만균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럼 딱 그 비만균만 찾아서 죽이는 약을 개발을 하면 살이 안 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만 없애면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거의 다이어트 우리 약으로 나오면은 진짜 모두가 그 사람 노벨상 아닙니까? 그럼요. 드려야죠, 그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초반에 몇 개 할 때는 됐는데 네. 표본 수가 늘어나면서 서로 데이터가 이게 상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많으면 원래 살이 쪄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있고 이러면 원래 말라야 되는데 이게 찌는 경우도 있고 너무 절망적이다. 절망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평생 숙제니까. 평생 숙제니까. 장 속에 미생물이 얼마나 종류가 있냐면 거의 천종 종수로 이렇게 있어요. 역시 관계예요. 지금 이 현대 미생물학을 밝혀낸 거는 비만균을 지정하는 거는 아직 좀 위험해요. 섣부르고. 근데 비만이 되는 관계 그런 상황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지금 조성이 다르거든요.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비만균이다. 마치 뭐 콜레라균, 뭐 장티푸스균 이렇게 비만균을 지목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쉽다. 아니면은 이거 근데 학교 좀 술렁일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한번 덤벼볼게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른 사람의 배변을 우리가 받아서 내 장에 이식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건 지금 법적으로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저를 범죄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법을 할 뻔했네요. 혹시나 그러면은 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친구가 한 명씩 있잖아요. 맞아요. 직장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대장의 환경을 그대로 우리가 또 갖고 온다면 혹시나 그게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뿐이 아니고요. 네.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질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더해서 이제 음식과 다음에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의 조화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느 하나만 짚어서 지목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근데 조금이라도 덜 먹는 게 맞네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덜 먹고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뭘 먹잖아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전해져야 내 장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얘네가 좋아져야 돼요. 아. 얘네한테 좋은 먹이를 줘야 돼. 그럼 얘네한테 좋은 먹이가 어떤 거냐? 우리가 소화를 잘 못하는 게 얘네한테 좋은 거죠. 얘네도 먹을 게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입에서 밥을 씹으면 벌써 입이 달달해집니다. 입에서부터 벌써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휘발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그러다 다음에 쫙 소장하고 쫙 흡수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이런 거는 다 흡수를 해요. 네. 쭉 대장으로 가면 대장에 미생물이 제일 많은데 글로 가면은 얘네는 다 우리 흡수하고 없죠. 역사를 보세요. 언제 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느냐? 딴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은 봉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줘야 돼? 얘네 먹을 걸 좀 줘야 돼. 뭡니까? 걔네 뭐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못하는 뭐 거, 먹는 거, 뭐 소화 먹어요? 못하는 거, 소화 못하는 흔히 게 말하는 뭐가 있어요? 식이섬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동물도 셀룰로즈, 섬유질은 소화를 못해요. 초식동물도 못해요. 초식동물은 걔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위 속에 사는 미생물이 해주는 거죠. 고기 같은 거 중에는 없습니까? 어느 거요? 고기 같은 거요.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금 배가 고프셔가지고 힘줄. 계속. 힘줄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힘줄 대장까지 갈 수 있을걸요. 아닙니다. 다 흡수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 힘줄 먹어볼 수 있잖아. 어쨌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적당히 그걸 먹어줘야만이 얘네도 먹고 살 게 있거든요. 우리도 먹고 얘네도 먹여주자 하는 거죠.